서울 집값이 주춤주춤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 말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9월 2일 0.2%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에 0.32%까지 올 들어 최고치를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8월 19일 주에는 0.28%, 8월 26일 주에는 0.26%, 그리고 이번 주에는 0.21%. 주춤주춤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분명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맞아. 서울 집값 주춤주춤한단 말,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4주 연속 오르면서 서울 집값에는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자극이 돼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쭉쭉 올려줬는데 지금은 또 뭔가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거래량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7월에는요 8,76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지금 3,972건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게 지난 6월에 7,534건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9월에는 92건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이 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8,769건은 굉장히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8월에 3,972건이 됐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씩 냉각이 돼 간다. 그렇게도 봐야 되나요? 게다가 월별 평균 거래 금액도 보면 6월에 12억 4,75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7월에도 가긴 가고 있습니다. 가긴 가고 있지만 6월만큼은 아니에요. 12억 2,152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6월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8월에는요 11억 2,243만 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12억까지 올라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졌다. 지금 9월에는요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게 뭐 진짜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8억 4,622만 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이게 똘똘한 한 채 중심에서 서울 외곽으로 늘어나면서 거래 건수는 늘어나고 거래 금액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똘똘한 한 채거든요. 돈 자랑도 할 겸 집 자랑도 할 겸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으니까 연일 그런 기사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은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더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요 이게 매물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빠른 속도로 지난 8월 5일에 77,8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현재 82,000건까지 늘었습니다. 82,050건이에요. 연초 73,929건에 대비하면 11%가 늘었습니다. 8,129건. 팔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가정이 되면 이게 매물이 줄어들어요. 훅 그냥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값이 안정화되든지 아니면 우하향에 대한 기운이 있으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주춤주춤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 지금 지난 8월 12일 주가 0.18% 떨어졌는데 9월 2일 이번 주는 0.15%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지난 8월 12일 주에는 0.08이 올라갔었는데 9월 2일에는 0.06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는 것.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고요. 안정이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전세값은 68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집값이 잡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결국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집만 있으면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해주고 신용대출도 안 해주고 대출을 마구마구 막아버렸으니까 시장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출을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대출을 계속해서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느냐? 은행은 어떡하고요? 은행은 영업을 안 하나요? 대출을 계속 막고 있으면 되나요? 기업에 지금 대출 엄청 해줬거든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 은행들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 오히려 은행이 더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주춤한다는 어떤 지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대출이란 대출은 꽁꽁 묶고 신용대출까지 묶어놨으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안정이 되고 집값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조짐이 조금 나타난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가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럴 때 여러분 집 사지 마십시오. 집을 살 때는 시간이 기다려 줍니다. 옵니다. 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거품이 이렇게까지 쌓이면 결국 시장에는요. 한 번쯤 거품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입니다. 시장에는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또 있거든요. 저는 그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봐야 돼요. 10월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9월에 인하하면 우리도 3.5%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금리 인하가 결코 반갑지만은 않아요. 물가는 잡혔다고 이야기는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